하니까요. 뭐 바로 시작하죠. 뭐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감안하시고요. 우리 43회입니다. 계속 지금 한 주가 번쩍번쩍 가서 갔는데 오늘 우리 이태원 교수님께서 비디오를 이용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혹은 더 도움되게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죠. 예, 이 네. 교수님, 예, 박수로 네, 모셔주십시오. 화면. 인사 먼저 하고 하세요. 뭐 공유부터 하지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4주 만에 또 뵙네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는 제가 뭘 했죠? 지난번에도 나네요. 저희 영상 저기 솔루션들 짤막 영상 솔루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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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때는 인비디오 서비스 그렇죠. 설명하는 걸 했었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일단 네.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된 계기가 하도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질문을 서로 잘 하여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확실히 뭔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피곤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됐고요. 주제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결론이나 뭐 이런 거는 간단해요.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지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제가 쭉 그동안 느꼈던 것과 거기다 그런 것도 사실 정리해가지고 좀 뽑아봤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쇼 앤 텔이에요.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주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런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방식 스크린 녹화 서비스를 좀 비교를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활용 분야, 관련 툴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 이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류의 서비스를 사용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보통 월정액으로 비용을 내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 연간으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서비스에 따라서 최소한 10%에서 15% 할인해 주기도 하고 많으면 30% 정도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매월 비용을 지불하면 비용을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내가 이거를 잘 쓰고 있는 건지 이 돈이 아깝지는 않은 건지 이렇게 고민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1년에 한 번 딱 연간 결제를 할 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한다 그러면 잘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결제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류의 서비스를 처음 할 때가 작년 한 6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하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용을 대폭 한 50% 정도 할인을 해서 연간 결제하고 올 6월 돼서 연간 결제 갱신이 돼서 한 4개월, 5개월 됐으니까 실제로 서비스 사용한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하게 서비스를 하기 전에 왜 제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효과적인지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는 말 그대로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이잖아요. 예전에는 블로그를 많이 봤다면 지금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블로그가 할 역할은 분명히 또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는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글을 읽다가 이제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카탈로그 보면서 쇼핑을 하다가 뭐 홈쇼핑에서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죠. 시장 규모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만 하더라도 이제 쇼핑몰에서 제품을 보면서 구매를 하다가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시대로까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이오로 읽는 시대에서 이제 보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읽는 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규모는 보는 시장이 훨씬 커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은 좀 어떻냐?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지만 대기업이 아니고 뭐 1인 기업, 소상공인, 프리랜서 또는 그냥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그 보는 시대에 아직 적응을 좀 많이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주로 이제 톡으로, 메신저로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거의 그렇게 글을 남기죠. 글을 남겨서 뭐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나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아직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이제 개인 카톡 같은 경우는 참 이제 이 짧은 화면에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기가 좀 피곤하고 좀 필요한 감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개인적인 질문과 답변을 쭉 이렇게 해주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 우리 많이 이용하잖아요. 다양한 서비스, 뭐 이메일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유료, 무료로 이용하는데 서비스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제 이메일로 보내거나 예, 또 아니면 뭐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국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화 걸어서 뭐 구구절절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글로 이메일 보내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팅을 하거나 또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뭐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누고 나서 돌아온다면은 반갑습니다 하고 뭐 카톡 오늘 즐거웠습니다. 뭐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카톡 메일 정도만인데 이 부분에 어떤 영상 비주얼한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굉장히 큰 파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도구, 서비스 사용도 많이 하고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뭐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예. 이 질문은 이제 실제 사례는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드는 건데 두들리를 사용하는데 두들리에서 글을 쓰는데 글이 안 써져요? 라고 질문을 누가 한다고 가정을 좀 해보자고요. 두들리는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끌어다 놓으면 이제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 이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글이 안 써진다. 이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두들리를 사용하는데 글을 썼는데 글이 안 써져요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여기에 대한 좀 내용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질문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해야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느냐. 좀 잘못된 질문 그리고 올바른 질문. 일단 간략하게 좀 정리만 해두고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잘못된 질문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남도 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아주 지엽적인 내용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안 돼요. 접속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결과만 알려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찾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실 만한 음악을 제가 박수로 이렇게 쳐볼 테니까 이게 무슨 음악인지 한번 여러분들 회신 한번 주세요. 자, 일단 박수 소리는 들리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탁탁탁탁 탁타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좀 다시 자세히. 다시. 이게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노래예요? 그렇죠. 노래 이 일부분이죠. 잘 안 들리는데. 요러면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제가 마지막에 박자를 좀 넣어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볼게요. 좀 더 리듬을 넣어가지고. 혹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예, 잘 안 들려요, 소리가. 큰 것만 들리고 작은 건 안 들려요. 네.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잠깐 마이크 확실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마이크가 잘못 들어가나? 마이크, 스피커, 이런데 한번 다시 크게 해볼게요. 잘 들리셨죠? 그것만 들어가지 모르겠는데요. 아우 답답한데 저도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 아시겠죠? 따따따따 다이너마이트. 자, 이게 아시겠죠 이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지식의 저주라고 예를 드신 분도 있는데 그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도 당연히 알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이런 미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시연을 해 보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10 몇 년 전에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이제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이야기하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안 되는지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아까 뭐 글이 안 써져요. 그럼 글이 어떻게 안 써졌는지 최소한의 스크린 캡처라도 좀 해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이게 안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상대방도 답변을 할 수가 있고 좀 수월합니다.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질문을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지만 이런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뭐가 문제냐면 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얻기가 어려워요.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면 이미 이제 절반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이 안 써져요는 글이 안 써지는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뭐가 안 써지는지가 들어가야지 그게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컴퓨터, 인터넷, 온라인, 뭐 서비스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단순히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접속이 안 되면 랜 케이블이 꼽혀져 있어서 접속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가능성이 있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실행하는 과정 순서가 잘못됐다든지 뭐 과정이 잘못되거나 또는 그 과정을 꿰뚫는 데이터 입력이 잘못됐을 수 있고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라고만 대답하면 답변이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결과가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오류 메시지, 뭐 안 되는 화면. 그래서 오류 메시지나 안 되는 화면을 정확히 알려줘야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메일을 했는데 메일이 안 가요. 그러면 답변이 좀 어렵죠. 거기서 예를 들어 메일을 발송했는데 메일이 안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메일을 발송했는데 이게 뭐 오케이 사인이 났는데 안 가는지 아니면 상대방 메일에서 뭐라고 잘못했다고 오류 메시지가 왔던지 메일 서버 뭐 데몬 메시지가 와가지고 안 되던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중단이 되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요. 뭐 로그인, 실행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질문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커뮤니케이션을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를 들어서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접속할 때 브라우저로 하셨나요? 브라우저는 뭐 크롬 뭘로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으로 했는데요. 그 스마트폰에 그럼 무슨 브라우저로 했어요? 스마트폰 기종이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과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국 서비스 같은 경우 영어로 해야 되고 또 메일로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걸릴 수 있고요. 예,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그 서로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나고 대답하는 사람도 막 좀 피곤하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있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충분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답변을 요청을 해야 답변이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1분에 걸쳐서 물어봤으면 상대방도 1분에 걸쳐 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답변을 줄 수 있겠죠. 예. 나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백과사전처럼 답이 오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자, 그리고 답변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답변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문제를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해봐라라고 질문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 올바르게 질문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올바르게 질문을 하기 위한 뭐죠? 솔루션, 서비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올바르게 질문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자, 결과가 아니라 현상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뭐가 안 되는지, 그리고 오류 메시지는 어떤지, 안 되는 상황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실행했는지, 이제 그런 프로세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했는데 안 됐는지 그런 데이터 입력 출력 결과 이런 부분도 같이 말해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질문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간단한 문제는 그냥 텍스트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현재 보이는 문제의 현상은 이미지로 스크린샷 같은 걸로 할 수 있고 대신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아무래도 이 텍스트나 이미지로도 좀 어렵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면 뭐가 안 된다라고 요청을 누구인가에게 하기 전에 자, 내가 뭘 이걸 하려고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바로 얼마 조금 전에도 누가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두들, 두들리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딱 요 단어였어요. 그러면 두들리 홈페이지 한글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두들리 영문 홈페이지가 안 되는 건지 또는 두들리 서버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두들리 한글 홈페이지에 접속을 뭐 영문 홈페이지 접속했으면 환불 요청을 하려고 접속을 했는지 이렇게 원하는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그럼 두들리 서버에 잠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메일을 보내면 해결할 수 있으면 이렇게 답변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고요. 질문하는데도 충분하게 이제 노력을 기울여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고요. 그 질문하는 와중에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환경 그리고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힌트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일단은 처음에 약간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4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자, 영상을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는 간단한 문제, 현상은 이미지, 프로세스는 영상이라면 이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 이미지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커뮤니케이션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네. 그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요겁니다. 자, 스크린 텍스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우선 이제 화면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원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어떤 화면을 찍으면서 또 대화를 하게 되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스크린캐스트 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면 선명한 화질로 사운드 녹화해서 같이 보낼 수가 있죠. 자, 이런 그럼 스크린 녹화하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뭐 camtasia라든지 또는 뭐 윈도우즈 컴퓨터에서 많이 사가는 뭐 곰믹스 또 필모라 뭐 스크린 녹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고 좀 유용합니다. 일단 파일로 저장하는 화면 녹화하는 그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녹화한 다음에 그 동영상을 일단 인코딩해서 MP4로 내보내게 해야죠. 그거를 그러면 또 카톡 같은 데다가 또 보내든지 어디다 업로드해서 다운로드하고 싶으려면 좀 번거롭죠. 톡 같은 경우는 또 유효기간이 있어서 지나면 못 보기도 하고요.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데 업로드해가지고 링크를 전달하려면 일단 좀 번거롭고 또 인코딩 하느라 시간이 걸려서 녹화하고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서비스들은 자 녹화를 마치면 바로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네, 곧바로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데다가 인베드해서 쉽게 보여주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 서비스 좀 간단한 내용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룸이라는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는 베리캐스트. 이 두 가지가 이제 스크린 레코딩, 클라우드 기반의 스크린 레코딩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프로그램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하고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요새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많이 제공해서 바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내 컴퓨터가 아니어도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 컴퓨터에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발표자 얼굴도 버블 형태로 동그랗게 좀 크게 사용할 수 있고 화면 녹화 영역도 뭐 전체 화면이나 특별히 어떤 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녹화를 마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전달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좀 시연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나으실 것 같아서. 두 가지 서비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룸부터 보여드릴게요. 룸은 자 여기 위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스크린만 녹화할 것이냐 아니면 스크린 앤 카메라 자 제 얼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버블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카메라 또 마이크 지역을 한 다음에 해상도는 1080 최대로 해도 되는데 줌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같이 쓰니까 720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화면을 아까 이렇게 이런 화면 해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뭐 그 네이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뭐 네이버 사용하는데 잘 뭐가 안 되면 자 다시 룸 실행하고 데스크탑은 듀얼 중에서 저는 이쪽을 선택할 거고요. 스크린은 맞죠? 자 스크린 앤 카메라 그리고 풀 스크린도 가능하고 특별한 윈도우 프로그램만 녹화할 수도 있어요.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우선은 데스크탑 0으로 자 해서 마우스로 끌어다가 지정하면 그만큼만 녹화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스크린만 또는 스크린과 카메라 잠깐, 얼굴 어디 갔지? 자 다시
스크린과 카메라 지금 몇 번 지금 실행했다 닫아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스크린과 카메라 그리고 사이즈는 풀스크린으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고. 잠깐 오류가 발생했네요. 네. 자, 다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죽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요 룰 말고 좀 유사한 베리캐스트 서비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위젯 형태로 파란 띠가 있어서 여기다 레코드를 딱 클릭하면 녹화하고 싶은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풀스크린 또는 전체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바로 지정할게요. 셋, 둘, 하나. 자, 그럼 네이버에 요새 뭐 버그가 많아서 네이버에 무슨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이버에서 메타버스라고 입력하고 자, 여러 가지 메타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자, 얼굴은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제 얼굴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메타 서비스 관련된 사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어디 특히 뭐 제페토에 인기여서 클릭해가지고 이동해서 가서 보면 제페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녹화한 다음에 완료되면 돈 버튼을 딱 클릭하면 자, 이제 잠시 기다리면 이제 녹화된 내용이 자동으로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목은 일단 메타버스라고 입력을 하고 일단 빠져나간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링크를 카피해서 바로 다른 분들에게 이건 이제 프로그램 닫고 다른 뭐 카톡 같은 데다 보내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이런 줌 채팅 또는 아까 보셨던 막 카톡 같은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딱 실행하면 바로 이렇게 조금 전에 녹화했던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네이버에 요새 뭐 버그가 많아서 네이버에서 탑버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자, 아까 룸은 잠시 지금 버그가 지금 프로그램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퀴트하고 다시 한번 좀 실행해 볼게요. 이것도. 교수님 녹화한 거를 한번 이게 네네. 톡으로 보내줘 보시면 저희가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링크를. 줌에다가 보내드렸는데 한번 카톡에다 보내드려 볼까요? 줌에 보내셨어요? 네네. 카톡을 잠깐 열어서 세라방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딱 들어볼게요. 지금 방금 보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됐죠. 그리고 룸도 다시 해볼게요. 프로그램 자체는 비슷하니까 스크린과 카메라 그리고 데스크탑은 풀스크린 이쪽 화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코딩을 합니다. 셋, 둘, 하나. 네, 이제 룸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막 카메라 버블을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버블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전체 화면 또는 전체 화면이 그러면 다시
조그맣게 이제 버블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약간 이런 이제 뭐 그리기 기능이 있는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나면 잠시 후에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사라지고요.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면 마칠 때쯤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꽃가루 날리는 거 여기 화면에 아이고, 다시 이건 지우고 화면에서 자 여기서 배경을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마치면 여기다가 갖다가 클릭하면 됐죠. 자, 이거는 룸 시연 세라방 이렇게 해서 링크를 자 됐죠.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리되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룸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막 카메라 버블을 좀 움직일 수도 있. 자, 이렇게 됐죠. 좀 이 서비스 좀 특장점은 비디오 트림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를 때 앞뒤로 또는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자르면 될까요? 이렇게 좀 자른다든지 스플릿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합니다. 기능이 좀 많이 생겨났는데. 네. 자, 다시 돌아가기. 돌아가지. 캔슬. 네. 기본적으로는 이 컨셉은 비슷해요. 이렇게 바로 실행해서 레코드하면 셋둘 하나 녹화해서 끝나면 넌 하면 바로 나와서 여기도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요거도 세라방에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룸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줌에도 자, 이렇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예, 누가 보면 이렇게 알림이 뜨죠. 누가 봤다고. 자, 이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제 기본 사용법은 그래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서비스 컨셉 자체는 단순해도 굉장히 그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비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요거부터 좀 드릴게요.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단순히 왜냐면 이거부터 드린 이유는 단순히 이게 뭐 물어볼 때, 답변할 때, 이때만 유용하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보시는 서비스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뭔가 모류가 생기거나 궁금해서 Q&A 할 때, 이럴 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을 소개를 드려볼게요. 먼저 룸 한번 보겠습니다. 룸은 자 어디 갔지? 룸 실행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해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서비스 사용할 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그럴까? 1분. 이렇게 했을 때 뭐 오류가 생긴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본조로 서비스 이메일 밸리데이션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넣고 기본적으로 이메일 인증이 안 돼요. 그러면 원인이 이제 다양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뭘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인비디오 서비스에서 뭐 폴더 뭐 등등등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특히나 저는 이제 해외에 질의를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렇게 호스팅 KR에다가 애드온 도메인에 뭐 설치할 때 뭐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의해서 항상 1대1 문의해서 뭐가 했더니 안 됩니다라고 링크를 딱 첨부하면 바로 확인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주더라고요.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베리캐스트도 좀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서포트 요청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같이 보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Q&A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안내할 때도 굉장히 수월해요. 공지사항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9월 18일이니까 한 달쯤 전이네요. 브릿지 클라우드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며칠 내로 이제 뭐 업데이트나 갱신을 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와서 가격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원 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수 있도록 가격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뭐 워드프레스 이거를 구구절절하게 메일로 쓰고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예, 그렇게 이렇게 공지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 프로그램 설치하세요라고 할 때도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이 링크가 두 개인데 아동 코딩 지도사 과정 4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들리 동영상 제작 유튜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두들리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자, 이렇게 해서 33명 봤으니까 뭐 교육생들은 다 본 것 같네요. 자,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지 동영상 강좌를 찍을 때도 화면을 녹화할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 온라인 강좌 촬영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어떤 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표적으로 캄타시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유튜브에 업로드할 화면 녹화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아까 보셨죠? 이렇게 서비스에서 제가 로그인 된 거 맞죠? 이 서비스에서 자 이렇게 다운로드하게 되면 MP4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베리캐스트 마찬가지고 룸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자 열심히 화면 녹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하게 되면 MP4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영상 프로그램과 그냥 뭐 컷 편집 정도만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강좌에 활용할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블로그 게시할 때도 텍스트만 하는 것보다 화면에 있는 것들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되니까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피드백을 줄 때 그리고 설명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간단하게 어쨌든 얼굴이 나오니까 얼굴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화면과 같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좀 사용할 때 좋고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덕트 데모, 서비스 데모 시연을 하는 장면들을 녹화를 해놓은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 링크만 주면 바로 갈 수 있죠. 이게 링크가 아니라 파일을 보내면 좀 이제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파일 보내면 다운 받아가지고 봐야 되고 그러면 어디가 저장되는지 찾기도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프로덕트 데모 보낼 때 그리고 하고 나서 팔로우업 할 때 꼭 이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영상 서비스가 좋은 게 만약에 이런 영상 서비스 말고 진짜 카메라로 녹화를 해가지고 카톡 같은 데 보내주면 괜히 부담될 수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그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오해하죠.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자 이럴 수 있는데 또 서비스 영상 로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간 상태에서 공식적인 그런 영상을 보낸다면 뭐 영업 내지는 뭐 이런 거 팔로우 하느라고 보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요. 프로덕트 뭐 마케팅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뭐는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업무는 이렇게 하고 이런 매뉴얼 같은 서비스들도 이렇게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노션 같은 데다가 인베드하면서 날리지 베이스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뭐 질의응답 뭐 이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방법은 간단한데 두 가지 서비스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룸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지는 선두 서비스일 겁니다. 먼저 나오기도 했고요. 노션이나
다른 서비스에서 인베드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주소만 치면 엔터 치면 바로 인베드가 돼서 거기서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또 아이폰, 아이패드,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요. 또 안드로이드 버전도 얼마 전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 저도 이제 그거 아이패드에서 뭐 화면 나오는데 그걸 녹화해 가지고 설명하라거나 보여줄 때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네, 하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간단한 편집, 좀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고요. 프로 버전은 이제 아까 보였던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그림 그리기 또 가능하고 콜 투 액션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예를 들어서 한 15초 정도 갔다가 더 보려면 이메일 이렇게 박스를 띄워서 이름하고 이메일을 입력해야지만 그 나머지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인베드를 해놓으면 영상을 보다가 리드 제너레이션까지 되겠죠. 그리고 그냥 내가 줌으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든 영상을 그냥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아카데미 버전, 에듀케이션 버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비스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증빙이 잘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베리캐스트는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데 댓글을 동영상으로 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정미영 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룸 베리캐스트로 영상을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댓글 영상을 제가 딱 촬영을 해가지고 하면 영상 밑에 댓글 영상이 쭉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댓글 영상을 지어 나가신 게 좀 특장점이고요. 커스텀 도메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베리캐스트 점 뭐가 아니라 뭐 비디오 점 소셜.kr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쓸 수 있고 룸은 아까 그 있었죠. 룸은 이게 그림 그리기가 됐지만 요거 베리캐스트는 움직이면 이제 불빛이 녹색 불빛이 따라다니는 포인터 지원하는 기능도 있고 이제 일단 편집하는 기능하고 파일 업로드하는 기능은 좀 잠시 후에 좀 작업 중이어서 곧 나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활용하는 이 서비스 비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자, 룸하고 베리캐스트 모두 무료 버전, 유료 버전을 지원하는데, 자, 룸부터요. 자, 유료 버전은 일단 제한이 없고, 무료 버전의 경우는 영상 하나당 녹화 시간이 5분 제한이에요. 처음에 가입해서 14일 동안 트라이얼 기간은 뭐 제한이 없지만, 녹화 시간 5분이 제한이고요. 녹화 개수도 25개인데, 이거는 공개 개수가 25개예요. 그래서 녹화 25개 했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요거는 삭제 또는 아카이브 시킨 다음에 또 새로 공개할 수 있고 그 공개할 수 있는 게 25개인 거고요. 비용은 뭐 무료인 경우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유료 버전을 사용하려면 월 10불 또는 연간 96불이니까 한 10몇만 원 좀 되게 10만 원 좀 넘겠네요. 자, 반면에 베리캐스트는 일단 녹화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시간은 제한 없는데 녹화 개수가 베리캐스트 무료 버전은 10개입니다. 10개까지만 녹화를 할 수 있어요. 녹화 잘못해도 다시 뭐 없애고 해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10개만 녹화할 수 있고 유료 버전은 제한이 없고 대신 이렇게 12.99불 또 연간 한 129.88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둘 다 모바일이 되나요? 룸은 모바일이 가능한데 베르캐스트는 아직 모바일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이런 거를 활용할 때 이거는 말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하는 네.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네. 이제 스크린 레코더 이제 프로그램을 촬영해서 보통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올려서 이렇게 링크를 사용하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많이 할 수 네네네. 있죠. 네네. 그럼 이제 클라우드 방식이라는 그런 장점
네. 그럼 지금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하는 방식이면 그 수고가 한번 덜어진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까 잠깐 사실 뭐를 하면 되고 뭐를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건 없잖아요. 없는데 그렇게 여기서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업로드해서 링크 전달을 하게 되면 일단은 좀 수고스럽죠, 약간. 그리고 링크 인코딩 하는데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스크린 레코딩 프로그램은 이제 비밀번호, 패스워드 프로텍션 이게 가능하거든요. 비밀번호로 이제 지정하는 게 가능하니까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편하죠. 그래서 뭐 구글 드라이브로 하면 안 되고 유튜브로 하면 안 되고 꼭 이걸로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건 없죠. 물론 없는데 이 좀 단계를 몇 단계 좀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게 정말 큰 뭐 좀 장점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퀘리캐스트 아까 10개까지만 녹화 가능한다고 하셨는데 시간 무제한이 월이요, 매월이요. 네. 월 10개. 네네. 그럼 네. 아까처럼 저기 룸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워버리고 다시 개수 채우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일단 무조건 녹화가 10번이에요. 한 달에 10개까지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네. 이제 무료로는 더 이상 못 한다. 다음 달 돼야지 새로 녹화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주 쓰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렇겠네. 그렇죠. 그쵸. 왜냐면 네. 녹화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다시 하고 하는데 물론 근데 이제 포즈하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음, 그래서 저도 보면 찌끄러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가 다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음. 혹시 뭐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저게 그거랑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오늘 발표 자료는 뭘로 만드신 거예요? 발표 자료요. 저는 키노트라고 그냥 파워포인트 비슷한 그 프로그램. 애플에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림들이 못 보던 그림들이라서 그럼 거기 있는 저기 클립 아트인가 보죠? 그림은 또 따로 이제 픽토파이고라는 픽토그램 예, 전문 서비스가 있어서 예, 저는 그거를 사용했죠. 그거는 이제 그 예전에 작년 초에 세라방 할 때 예. 제공해 드리기도 했는데 조만간 또 한번 또 프로모션 하려고요. 또 이것도. 아, 예. 네. 그림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음. 저도 요거 하면서 수고는 좀 많이 더는 편이에요. 네. 음. 자, 요거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요 서비스예요. 토파이고닷컴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잠시 기다리면 뜨겠죠. 이렇게 이런 픽토그램 이미지들 계속 업데이트가 좀 자주 되는 편인 것 같고 지금 한 15,000개 정도 있네요. 픽토파이고 네, 이렇게인데 가격은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 쓸 수 있죠. 유료는 요거 이제 연 99불에 연간 한 10만 원 좀 넘네요. 네. 그리고 이제 250 매월 250개를 다운받아 쓸 수 있죠. 네. 요거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빨리 준비해가지고 평생 버전 제가 제공해 드릴게요.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네. 음. 네네. 인비디오 저번에 질문 드렸던 네네. 거 네. 그게 에러 나는 게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글자가 한글이 안 나올 때가 있던데. 한글이 안 나올 때는 제가 뭐 녹화 영상 이렇게 네. 교수님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한글이 안 먹힐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뭐 혹시 잘못했나 폰트 했는데 때문이 아닐까요? 폰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런 스크린 레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네, 시간이 딱 지나니까 다시 되고 또 지나면 네, 또 안 네. 되고 이런 건 그래요? 원인이 뭘까요? 네. 그러면 뭐
뭐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딱 안 될 때 안 되는 모습을 정확하게 레코딩을 해서 알려주시면 훨씬 더 파악하기가 좀 사실 쉽죠. 왜냐하면 안 된다는데 제가 하면 되는데 누가 하면 안 되고 이러면 자기 맞추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안 됐다 그러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아, 분명히 거짓말하는 건 아니실 텐데 아니, 뭔가 녹화해서 보내드렸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일시적인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잠깐 그랬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몇 분이죠? 거의 뭐 예,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특별 프로모션 한번 하려고요. 이 프로그램들. 이 룸은 아니고 베리캐스트 프로그램을 그 평생 버전으로 월 이제 12.99을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곧 이제 좀 오픈해가지고 판매할 건데 기본은 한 7만 원인데 한 5만 원 정도로 해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건데 이제 우리 소셜스쿨 세라방에 특별히 1만 원 더 할인해가지고 4만 원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저한테 지불하시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평생 버전이고요. 개수 무제한, 뭐 길이 무제한 이런 평생 버전이고 이런 서비스가 막상 사용하려면 기능을 잘 모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좌를 9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9개를 만들어서 총 합치면 한 50 몇 분 되더라고요. 1시간 좀 안 되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이 보수로 신청하시면 이 금액만 저한테 지불하시면 이 베리캐스트 계정 평생 버전 만들어 드리고 활용법 온라인 강좌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거고 요거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혹시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 커뮤니티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아까 뭐 파일 업로드가 이제부터 되네요. 트림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버전이 되네요. 이런 이제 업데이트 기능들은 제가 좀 챙겼다가 알려드리고 좀 이제 Q&A 같은 것도 해드리는 것들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소를 제가 남겨드릴게요. 예. 베리캐스트 소셜 스쿨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카톡에다가 넣어주시죠. 자, 여기 오늘 하고 방송 못 들으신 분 중에서도 혹시 필요하다고 하실 분 계실 것 예, 같은데. 이거는 그냥 오늘 강의 끝나면 다 날라가니까요. 베리캐스트 세라방 특별 할인 링크 할인 신청 링크는 요건데 일단 금액은 평생 사용 버전을 버전이 먼저 4만 원이고 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네. 오늘 방송 못 들으신 분들한테도 기회 주시겠습니까? 네네 평생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실 그렇죠. 이게 네. 이게 이런 서비스니까 그냥 있으면 좋아요라기보다는 좀 어떤 방면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어떻게 보면 약간 구구절절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모바일 버전은 아직은 그 계획이 특별히 이제 보이진 않더라고요. 베리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룸은 25개까지 그러니까 토탈 매월 아니고 토탈이에요. 토탈 25개를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룸은 5분까지 되니까 그렇죠? 5분까지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룸은 무료 버전 사용하시면서 그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5분 이상 녹화하실 일이 있으면 뭐 안 되겠지만 5분 미만이라면 거기서 녹화해가지고 바로 사용하셔도 되죠. 이게 베리캐스트가 화질은 그게 녹화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1080p까지 나와요. 1080? 예, 아까 보시면 요거잖아요. 요게 한번 볼게요. 아이고.
네, 비디오에서 보면 방금 녹화한 게 요거였잖아요. 요거 메타버스라고 되어 있는 이 화질이 실행치고 전체 화면으로 보면 자, 그럼 네이버에 요새 뭐 버그가 많아서 네이버에 무슨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등장했다고. 탑버스 아주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선명해 보이긴 합니다만 1080이니까 네. 어쨌든 이게 녹화는 컴퓨터에서 녹화가 돼가지고 바로 이제 서버에 실시간으로 좀 업로드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녹화할 때 화질 자체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녹화 파일을요? 예. 파일을 마우스가 어디 갔나? 파일은 아이고 파일은 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윈도우스나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링크 있잖아요. 다운로드 파일 mp4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녹화했던 것도 다운로드 받은 게 목록에 없음 추가된 날짜가 그렇죠. 요게 이제 뭐였죠? 요거 아마 룸으로 했던 것 같고 요거는 아동 코딩 지도사 과정 4기 첫 아 요게 룸이네요. 이게 룸이고 위에 게 이제 베리캐스트 녹화했던 거 mp4로 다운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외 커뮤니케이션 할 때 영어로 막 대화하면서 하기가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 미리 다 써놓은 다음에 설명하고 이렇게 됐다. 이것도 룸으로 한 거네요. 제가 줄 쳐지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한 게 4분이었는데 딱 1시간 Q&A까지 칼같이 맞춰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함께 하시신 분들 뒤에 들어오신 분 한두 분 계시고 자 이제 어느새 우리 그 세례방도 43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맡은 게 44번째 시간인데 10월 달에 일요일이 한 번 더 있어가지고 31일 끝날입니다. 끝날에 제가 맡은 파트는 그 개인들이든지 뭐 이렇게 중소규모의 업체든지 그 요새는 이 고객들에 대한 그 추적 관리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CRM이라고 그러죠. 고객의 그 관계 관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좋은 툴이 특히 그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만한 거 하나 작년 아마 나온 게 한 1년 반 남짓 정도 된 그 신규 CRM 그 플러그인인데 플루언트 CRM이라고 제가 좀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써보고 있거든요. 유료 버전 좀 구해가지고 플루언트 폼, 플루언트 CRM, 플루언트 SMTP의 이 테이블 버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4개가 거의 이렇게 한 세트로 굴러가는 그 종합 CRM 툴인데 네 툴을 다 합해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한 달에 많이 써봐야 한 2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를 투자를 하면 거의 웬만한 그 CRM 도구 못지않게 좀 활용성을 높게 쓸 수 있는 도구여서 그거에 대한 그 간단한 그 사용법 소개 좀 종합적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고객 관리 도구 툴이 그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날이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포럼하는 거 있잖아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는 건데 10월 28일인데 그러면 아직 제가 그 강사 섭외를 마치질 못했어요. 뭐 이번 달에 조금 10월 달에 좀 바쁘기도 했고 해서 그 주제를 아직 확정을 못했고, 근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제가 그 내일 뭐 모레 한 양일 사이에
좀 머리에 좀 생각하고 있는 분은 한두 분 계시긴 하거든요. 한번 일정 여쭤봐가지고 확정이 되면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꼭 듣고 싶은 내용이나 초대하고 싶은 강사분이 있는데 한번 추천드리거나 모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토스해서 연락을 좀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하시는 그 강사 모실 때는 완전히 저희 하듯이 이렇게 뭐 봉사 강의하듯이 생으로 공짜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이게 피는 수고료는 드리면서 모시니까 혹시라도 그 정도 좀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조금 적은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좀 그렇게라도 해주시는 분 계시면 언제든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공지사항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항들 있으시면 뭐 인사도 괜찮고요. 예, 남겨주시죠. 혹시 뭐 송 교수님이나 우리 정 교수님 오늘 어떻게 깔끔하게 입고 계세요 오늘? 평소 하지 않게 혹시 뭐 추천하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글쎄요. 예, 그러면 뭐 따로 아직 생각해 놓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따가 내일 한번 특별히 한두 분 섭외를 해보고요. 예, 결정 나면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오늘은 딱 1시간 칼같이 맞춰서 끝내주셨으니까 마무리하고요. 혹시 이 교수님 오늘 마지막에 유료 평생 버전 공개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이 강의 그 영상 시트만 네네. 혹시 그냥 오픈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기 못 오시는 분들 정도 한해서 이렇게 보통 오픈해 드리는데 홍보할 거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내용도 또 솔루션에 대한 소개고 그래서 다른 분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요거는 그럼 제가 방송 마치면 이 미팅 마치면 녹화해 가지고 공개 링크를 하나 저기 카톡 저희 방에다가 공지해 드리고 오늘 못 오신 분들도 한번 리뷰해서 들어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까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 원래 포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 세라방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 중에서 이게 다른 분들도 동의를 안 구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했던 내용들 위주로 해서 다는 아니고 일부 공개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세라방과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일종의 맛보기 샘플을 홈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저 잠깐 끝나기 전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이트를 바꿔서 나중에 혹시 주변에 다른 분들 참여를 좀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거나 요런 채널이 있어요. 요런 방송이 있으니까 혹시 오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한번 구경하고 오세요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카톡방에다가 공지해 드릴게요. 여기 여기 우리 소셜 스쿨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 채널 들어가 보시면 그동안에 올려졌던 주로 이제 원래 포럼은 뭐 웬만하면 거의 다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라방 했던 것들도 제가 했던 거 위주로 해가지고 몇 개 오픈을 해놨으니까 혹시 세라방이 뭐 하는데요? 라든가 우리 소유스쿨의 원래 포럼이 주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을 모셔서 얘기 듣는 것인가요? 이런 거 혹시 주변에 좀 추천해서 권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저 링크를 좀 공유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의 공지하고요. 또 교수님, 예. 저는 최규문의 소셜 코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세라방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그쪽에 그러면 그쪽도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미팅 마치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었는데요. 마무리 잘 남은 시간 다 하시고요. 또 새로운 한 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 들어가는 거니까 또 가을에 결실들 챙겨
가시고요. 이번 주도 그러면 목요일하고 일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하시죠. 예, 다른 인사말 나눌 거 없으시면요. 편안한 밤 예.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예, 미팅 마무리합니다.